네, 반갑습니다. 정함철라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5월 개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공통보감에는 5월 개수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개의 사주를 준비했습니다. 사주 보면 다 같은 5월의 개수죠. 5월의 개수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5월의 개수입니다. 똑같이. 근데 지지가 약간 다르죠, 약간. 여기까지는 천간이 다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지지를 보면 이제 유금 뭐 이렇게 좀 다른데 한 분은 이른 나이에 뭐 자살했다고 어떤 책에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발췌를 했고요. 두 번째 사주는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명조입니다. 이게 왜 같은 다 남자 사주인데 이렇게 다르냐는 거죠.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사주는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잘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보이지 않죠. 다들 이제 비슷비슷하게 보이면 다 같은 사주로 보이니까요. 일단 원문을 보고 또 예제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5월의 개수. 이제 말달입니다. 말달의 개수는 지양무근이라 너무 약해서 뿌리가 없다. 필수 경신 위 생신지본이라 경금과 신금으로서 내 몸을 생해주는 근본으로 삼는다. 그래서 사주의 경신금이 수원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경금은. 단 정화사건 5월 말달은 정화가 본기죠. 그래서 사건 원령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령. 금난적화라 금이 만났는데 적화 적인 불을 만나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불이 강하거든요. 5월에는. 그래서 안능 자양개수 어찌 편안하게 하겠는가 개수를 자윤을 시켜서 어떻게 편안하게 해주겠는가 뭐 이제 그 정도 해석입니다. 의견, 비견 마땅히 이제 비겁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임계수를 보는 게 좋다. 그래서 방득 신금지용이라 그래서 신금으로서 용을 삼는다. 그러니까 비겁이나 신금이 나타나면 좋다. 뭐 그 얘기입니다. 지금 5월 개수 말달의 개수는 경신임 참작 병용과야라. 쉽게 얘기하면 이제 5월 말달의 개수는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경금과 신금과 임수 이 세 개가 포인트인데 참고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여경신 투간, 경금과 신간이 투간되면 우견임계자 여기에 임계수까지 보게 되면 정주 종정명가라. 이것도 종정명가라는 게 옛날에 이제 부잣집 아주 큰 권세를 진 뭐 그런 집안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인데 옛날에 중국에는 이제 종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종정이 이제 소리죠. 밥 짓는 솥인데 솥에다가 밥을 지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되려면 큰 부유한 이제 집안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교 금투 만약에 금이 투관돼 있다면 직연 신자진자 지지에서 신자진 삼합을 보게 되면 역주 금방교명이라 금방에 이름을 건다. 큰 관리가 된다. 혹 무수 출간 혹 수가 출간이 안 되면 수가 출간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지지 일수 다만 지지에 하나의 물만 있다면 수유 경신 비록 경금과 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일부 지조 하나의 작은 부자밖에 되지 않는다. 고알 그러함으로 수원 회합 물이 이제 여름에 만났던 얘기죠. 부중 귀경 물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부는 중하고 귀는 경하다. 한마디로 부자는 될 수 있어도 귀함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딱 이 사주 보니까 생각나는 그 탤런트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또 밝히면 또 좀 뭐하고 아주 세계적 슈퍼스타입니다. 이명호 님 사주죠. 이 사주가 딱 이런 사주인데 이 사주 좋은 사주예요. 뭐 이렇게 보면 여름에 개수로 태어나가지고 4월 개수로 제가 생각이 나는데 딱 요 구절이 맞는 거죠. 근데 이 귀라는 것은 옛날에 관료적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인기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요. 5월 금수 회하천 또한 말하길 금수가 금과 수가 여름 하늘에 만나면 부기 영무변이라
부기가 영원토록, 무변이라는 것은 아주 넓다는 얘기입니다. 변은 변두리, 어떤 각이 진 걸 변이라고 하는데, 무변은 각이 없으니까 어때요? 계속 뻗쳐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수가 여름에 만나게 되면 그 부귀영화가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운행 화토지, 운이 화토로 방향을 가게 되면 쾌락 사신선이라, 그 즐거움이 마치 신선과 같다. 딱 요거 보니까 우리 요분이죠.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이병헌님 사주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딱 요게 아주 그냥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전 이 구절 보면서 그렇다고 뭐 다 좋은 건 아니죠. 장단점은 있으니까. 혹 지성 화국, 지지가 이제 화국을 이루면 모임 출간, 임수가 출간이 안 돼 있다. 정주 승도라. 이때 승도가 된다. 승도의 명이라는 얘기죠. 화국은. 혹 이임 일겸 동투, 두 개 임수와 하나의 경금이 동시에 투간되면 의금 요금이라 허리에 금띠를 두른다. 크게 부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혹 일파기토, 한물의 기토가 있게 되면 무갑출제, 이제 갑목이 없어서 살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소토로 못 시키면 차종살 이론이라, 이걸 종살이라고 하는데 우주대기, 이럴 때 역시 대기하게 된다. 범종살자, 절, 불가, 파격, 반길. 종살은 쉽게 얘기하면 살을 건드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안 건드렸을 경우에 귀하게 된다. 이게 전부 이제 합합격 이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걸 적용시키기가, 물론 각자의 판단이지만 저는 적용을 안 시키죠. 이런 거 다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혹세무민하는 언어들이에요. 이런 게 보면 혹세무민. 근데 실제 사주를 배우는 사람들은 또 이걸 맹신합니다. 맹신한다기보다는 이걸 적용을 해서 또 풀더라고요. 보면 근데 실제 그 사주, 당사자의 이런 종이 되어 있는 사주들, 당사자의 직업이나 또는 뭐 이렇게 사회적 위치를 보게 되면 전혀 부합이 안 되는데 그렇다라고들 얘기들 하면 듣는 사람은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거. 근데 그걸 뭐라고 또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분이라도 좋아야죠, 사람이. 사주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사주는 약간 참 표현하기 뭐한데, 어느 분이 제가 경금인가? 병화? 경금? 하여튼 경금, 여름 경금을 제가 이제 공통보감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댓글을 다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주가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 본인은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구조가 병화 경금의 요 구조인데, 이제 댓글 다신 분의 명조가 천간이 이렇습니다. 이게 승도명인가, 이게? 이제 제가 올린 거에는 승도명이라고, 이 사주는 말고 비슷한 사주를. 근데 본인의 명도 승도명인가요? 라고 이제 올렸더라고요. 근데 전혀 아니죠. 구조가 완전 다른 구조입니다. 근데 이 사주가 이제 뭐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라고 저한테 뭐 댓글을 달긴 다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가볍게 봐달라는 거죠, 그냥. 근데 사주가 그렇습니다. 사주가 만약에 실제 이 사주가 성공을 못하는 사주라고 하면 어떡하실 건가요? 성공 실제 못해요.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댓글에다가 본인은 성공 못합니다. 라고 댓글 달 수 있을까요? 못 달죠? 예, 못 답니다. 다행히 사주가 성공할 수 있는 구조면 이런 건 좋죠. 당연하니까. 근데 그래서 이런 질문 자체가 무의미하다 저는. 제 사주가 성공할 수 있는 사주인가요? 이 가볍게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가볍게 그냥 묻는 거죠. 가볍게 갑자기 물어본다? 네. 가볍게 물어보면 가볍게 답할 수밖에 없죠. 가볍게 좋은 쪽으로. 근데 진짜 내가 성공할 사주인지 사람이 이제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진로의 향방이 걸려있기 때문에.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또 완전 다르죠. 이럴 경우에는 질문이 진실되면 답변도 진실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물어보는 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진짜 본인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질문을 해야 그걸 뭐 이렇게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뻔한 질문을 하지 말란 얘기죠. 두 사람이 사귀고 있는데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결혼 날짜 잡고 궁합 한번 봐달라고 철학원 옵니다. 결혼 날짜 잡고 궁합 봐달라고 한다.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이거 일 다 벌어진 다음에 궁합을 봐서 안 좋으면 어떡할 건가, 이거. 돈 몇만 원 받고 두 사람 뭐 인연을 끊게 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것들. 자체가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귀기 전에, 몇 번 만나기 전에 와야지. 결혼 날짜 잡고 궁합 봐달라고 그러면, 다 좋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철학원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좋다고 해야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당장에는 기분이 좋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만. 자, 이 두 개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5월의 개수입니다. 5월 개수인데, 이 사주는 사오, 축, 진, 방합돼 있죠. 그러면서 병화가 떠 있어. 이걸 적소곤이라고 그러죠. 물이 쫄아버린 거예요, 이거. 쫄아버렸는데 경금이 수원지가 있습니다. 이게 수원지인가요, 근데? 경금이 있으면 무조건 수원지인가요? 아니죠.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없어서 수원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론으로 따지면 글쎄요, 뭐 종살, 기명종재 이렇게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기명종재라 뭐 종살이다. 종살. 그러면 화토운에 좋았겠죠. 어쨌거나 이 사주는 20대 초반에 자살했다고 나와 있는 책에 있는 명조인데 이게 개수가 이 병화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 천간의 경금이 좋은데 이게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없어요. 근데 이 사주 보게 되면 기경계 여기까지 다 똑같죠. 이 사주가 보면 5월이라는 것도 똑같고 근데 이 사주는 유금이 있어서 뿌리가 있는 겁니다. 지명이. 그래서 인수가 뿌리가 있느냐 이렇게 시에 가서 또 하나가 더 붙어있죠. 개수가 비겁이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석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고 한 사람은 좀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해석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주들. 왜냐하면 이분하고 같은 사주가 60명이 넘어요. 똑같은 사주가 60명이 넘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서 60명이 다 자살했느냐?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이거. 예. 그래서 이 오류를 보충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사주를 풀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사주만 놓고 너 자살했으니까 60명 다 자살했다. 이 해석법 자체가 안 맞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사주는 이미 일간의 힘이 너무 없어서 그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주의 묘고가 뭔가요? 이 개수의 묘고. 요거 저 진토입니다. 이거. 묘 깔고 있죠. 지금. 요게 형충파극 또는 일간합 이럴 경우에 이제 위험이 도사리는 겁니다. 사주가. 근데 이 사주는 좋죠. 사주가 좋습니다. 토생금 금생수로 밀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흙이 범접을 못합니다. 개수한테. 그래서 사주가 맑아졌다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거를. 그래서 비슷한 사주지만 완전한 차이점이 있다. 이거에 대한 분간이 안 서면 사주를 풀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걸 가지고 뭐 또 대기격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저는 한다고 봐요. 제가 사주 상담하면서 이 종재였네요. 그분도 종재였는데 좀 그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서 종재니까 큰 돈 번다고 사업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주인데 제가 간명하기로는 이 사주 말고 다른 사주인데 직장 다니라고 했죠. 대기업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대기업. 반드시 대기업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사업에는 손대면 안 되죠. 종재격이 돈을 벌 수는 있어요. 돈을 벌 수 있어요. 운이 맞으면. 근데 벌면 그걸로 안 끝납니다. 절대. 절대 안 끝나는 게 종재격이에요. 그래서 돈 욕심 모르고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반대로 갑니다. 이거 사람 반드시. 돈 욕심 돼서 반드시 다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이게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같은 사주인 듯 하지만 다른 사주 두 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월 개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